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회계상 거래의 일반 점표 입력 중에 유가증권 구입 및 매각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 참고하시거나 화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유가증권 구입 및 매각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차이점이 표로 분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것은요. 우리 구매 의도가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단기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매도 가능 증권은요, 실상성이 없는 장기 투자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가장 큰 차이점은요,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단기라고 붙어 있는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1년 이내에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구매한 주식이나 채권 등의 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구분 보시면요. 취득가액 부분이 있는데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부분 매입 시 발생하는,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을 매입 가액으로 플러스해서 하나의 자산 금액으로 다 합쳐서 보잖아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만 좀 특이합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만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취득 시 발생되는 부대 비용은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 계정으로 따로 처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에 반면에 매도 가능 증권은 매입가액에서 부대 비용을 합쳐서 전부 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표기한다라는 점이 차이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부대 비용으로 수수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발생되는 수수료를 다 전부 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부대 비용은 영업의 비용, 판관비도 아닙니다. 영업의 비용에 있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줘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 처분시 부분을 보실게요. 자, 처분시는요,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금액과 그리고 지금 현재 처분하는 금액의 차이를 비교해서 그 차이가 만약 더 크다, 양수로 난다 라고 한다면 처분 이익이 발생되는 거고요. 만약 음수로 장부가액이 더 많다라고 하면 그때는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손익 같은 경우에는 만약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평가 처리했던 이익이나 손실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먼저 상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이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말 평가시. 자, 평가시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12월 31일이 됐을 때 기말 평가를 진행하죠. 자, 이렇게 기말 평가를 진행할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액에 맞춰서 12월 31일 현재 시가 공정가액에 맞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부가액보다 더 높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면 되고요. 확인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도 공정가액으로 대부분 처리를 하는데 만약 공정가액이 없다면 원가법을 이용해서 처리해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평가 시에 매도 가능 증권의 새로운 평가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되겠죠. 자, 이렇게 발생된 이익이나 손실은요, 그 이전에 발생했었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에 있는 이미 발생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부분을 차가감한 후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200원의 평가 이익이 발생했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던 평가 손실이 50원만큼 있었다면 우리는 평가 손실을 감소시켜 주면서 평가 이익은 150원만 넣어주시는 게 맞는 거겠죠.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우리가 자본 항목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본 항목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평가 손익이 전부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의 경우에는 우리 영업의 수익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도 가능 증권은요, 영업의 비용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 손익이 자본 항목에 속해 있다라는 점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처분 시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둘 다 영업의 비용을 사용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무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해당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문제, 유가증권 구입 및 매각에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3월 2일에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자, 단기간 시세차익 목적이라고 나왔으면 요거는 단기 매매 증권을 물어보는 거겠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이 기흥전자의 주식이고요. 자, 그 중에 500주를 우리가 주당 19,000원에 매입을 하고 증권 수수료 등 재비용 7만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 감소하는 분계도 같이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일단은 제가 아예 액면가액에 있는 이 액면가액 금액은 읽지도 않았죠. 여러분,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할 때 액면가액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죠? 액면가액은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입할 때는 매입하는 주당 가격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500주를 주당, 실무 문제, 유가증권 구입 및 매각 부분을 보시면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볼게요. 3월 2일에 단기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여러분, 단기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나왔으면은 요거 무슨 계정 과목 적어주셔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 적어주셔야 되죠?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어떤 단기 매매 증권을 구매했나 보니까 기흥전자의 주식 500주를 자, 액면가액은 주당 2만원이고요. 그리고 주당 19,000원에 매입을 했대요. 자, 그리고 이 매입 시에 증권 수수료 등의 재비용이 7만원이 같이 발생해서 해당 부분을 포함해서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만 보면 단기 매매 증권을 구매했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다. 이 뜻이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 점. 일단은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을 구할 때 우리 액면가액이 필요한가요? 액면가액은 취득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죠? 취득 시에는 액면가액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 줄 때만 보는 게 액면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액면가액은 아예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는 500주와 그리고 주당 19,000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00주 곱하기 19,000 하면은 얼마 나오죠? 다 곱해서 보시면 전체 9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950만 원이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증권 수수료 등의 재비용이 발생됐대요.
그럼 바로 전에 보셨잖아요. 자, 우리 단기매매증권에서 수수료 비용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죠?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 950만 원 따로 써주시고 수수료 비용 따로 써주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그 차변에 있는 금액들은 따로따로 써주시고 대변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이 감소 처리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때 분계는 차변에는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이고요.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두 가지 합친 금액 전부 다 이체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보실게요.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동일한 날짜에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자, 이번엔 장기 투자니까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장기 투자 목적으로 네이스의 회사채를 다음과 같이 매입하고 대금과 매입 수수료를 전부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리고 회사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없대요. 자,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만약에 있으면은 이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은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을 거고 장기적인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우린 자산을 증가시켜 주셔야겠죠. 자,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의 금액은 얼마로 넣어줘야 될까요? 자, 보세요. 수량은 1000좌, 액면가액은 좌당 만원, 그리고 취득가액도 좌당 보니까 8,000원이에요.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도 취득 시에는 액면가액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액면가액은 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취득가액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1000 곱하기 8000 하시면 얼마예요? 800이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 취득 시 발생되는 재비용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플러스 한다고 했어요. 플러스. 그러면 우리는 800에다가 추가 10만원, 총 810만원을 어떻게 줬대요?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그럼 대변엔 당좌예금이 감소하겠죠.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 보실게요. 3번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였던 주식 300주를 자, 주식 300주에 대해서 장부가액은 지금 300만 원짜리였고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당 9,000원에 처분을 하고 수수료 8만 원의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를 받았대요. 그럼 이번엔 보통예금이 증가한다는 건 일단 알았어요. 자, 근데 단 전년도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잔액이 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다. 자, 이런 경우 일단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던 주식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매도가능증권을 없애주는 분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구매할 때는 차변에서 증가했었으니까 우리 대변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대변에 300만 원만큼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부가액 모두를 적용해 주시는 거고요. 자, 이때 우리 300주에 300만 원이면은 한 주당 얼마란 얘기예요? 한 주당 만 원이란 얘기죠? 주당 만 원이었던 주식을 9,000원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린 처분 시에도 손실을 봤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을 아예 우리 회사에서 아예 처분을 하실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부터 먼저 처리해 주셔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은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발생 시, 처음 증가 시에는 차변에 발생했다가 대변으로 정리가 됩니다. 꼭 자본 조정의 차감 항목처럼 그렇게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도 감소하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도 같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먼저 써주시고, 그리고 자, 이때 지금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손실을 구해야 하는데요. 원래는 300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우리가 39, 27, 270만 원에 매각을 한 거잖아요.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평가손실 잔액이 없었다면 그냥 그대로 수수료만 차감한 항목으로 적용을 하시면 됐을 텐데, 근데 지금은요, 일단은 270만 원에 매각을 한 것도 30만 원만큼의 손실이 났는데, 이 30만 원에서 수수료가 발생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때 수수료가 발생하면 수수료 비용도 영업의 비용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처리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우린 전체 비용 손실이, 그럼 전체 손실이 38만 원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우리 차대변이 맞나요? 대변에는 매도가능증권 300만 원하고, 그리고 전년도에서 넘어왔던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50만 원이 들어가서 350만 원인데, 근데 지금 차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우리 차감하고 받았으니까 270에서 8만 원 뺀 262만 원하고,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38만 원하고, 이렇게 있으면 지금 딱 평가 손실만큼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완전히 매도가능증권이 우리 회사에서 떠나는 경우, 없어지는 경우에는 평가 손실만큼을 처분 손실에 같이 합쳐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최종적인 붕괴는 차변에는 보통예금 우리가 받은 만큼만, 지금 수수료 빼고 우리 270만 원에서 수수료 8만 원 빼고 받았잖아요. 이거 받은 만큼 그대로,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을 88만 원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88만 원에는요, 우리가 300만 원짜리를 270만 원에 팔았을 때의 30만 원만큼의 손실과 플러스 수수료 비용의 손실과 거기에 평가 손실 금액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그대로 없애주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매도가능증권의 300만 원 금액 감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있던 평가 손실도 없애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풀이하신 거예요. 자,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확실히 같은 유가증권 구입 그리고 매각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대부분 전산회계 1급에서는 단기매매 증권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제 전산 세무 2급에서는요, 매도가능증권, 특히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손익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번 문제를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문제 한번 프로그램에 옮겨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실행하신 후에 일반 전표 입력도 실행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실행하신 후에 3월 2일자로 조회하겠습니다. 자, 1, 2, 3번 전부 다 3월 2일이니까 2일로 두시고,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차변의 계정 과목은 단기매매증권이었죠? 단기매매증권이었고요. 기흥전자의 주식을 사왔었어요. 자, 주식을 우리 총 500주를 주당 얼마로? 19,000원으로 사왔기 때문에 자, 이때는 950만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요, 보통 예금이 올 거고요. 자, 보통 예금은 총 얼마였어요? 957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우린 7만 원만큼은 어떻게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이때 수수료 비용 몇 번 때 쓰셔야 돼요?
900번대 쓰시는 거예요. 900번대. 우리 9로 시작하는 부분이 영업의 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900번대로 7만 원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단기매매증권은 기흥전자에 대한 단기매매증권을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처 이름을 적어주셔도 나중에 확인하실 때 도움이 되겠죠. 또 적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적요 부분에서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처럼 주식채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식 수와 그리고 주당 금액을 곱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주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지, 구매를 했는지, 주당 얼마에 매입했는지를 이렇게 적어두시면 해당 부분을 보고 추후에 평가 시에 활용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2번 문제도 또 풀이해볼게요. 2번은 매도가능증권의 구입이었죠. 자, 그럼 차변에 매도가능증권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때 매도가능증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린 지금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쵸?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178번의 매도가능증권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유동자산에 해당되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변의 금액 얼마였어요? 부대 비용을 포함한 금액 810만 원이었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요. 대변은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죠. 여기에 우리 채권 얼마였어요? 몇 개였죠? 자, 회사채가 3년 만기로 수량이 1000자였습니다. 1000자에 곱하기 취득가액 8,0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3번 문제 풀이해 볼게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차변에 이번에는 우리가 매각해서 돈을 받은 거니까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은 우리 받은 만큼만 적어주시면 되죠. 자, 얼마 받았어요? 수수료 빼고 262만 원만큼 받았어요. 그쵸? 그리고 또 자, 대변 먼저 넣을게요. 대변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매도가능증권을 없애줘야 돼요. 자, 이때도 우리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178번으로 넣어주시는 거고요. 금액 얼마예요? 300만 원. 장부가액 그대로 넣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한 개 더 없애주셔야죠.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자,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이 아니라 자본 항목에 들어가는 기타 포괄손익 무계획이다 라는 점 다시 한번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처분 시에는 없애주시는 거예요. 자, 처분 시 없애주셨다면 이 상태에서 차변의 나머지 차액 보이시죠? 차액만큼에 대해서는 전부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분 시에 반드시 평가 손익을 확인해서 정리해줘야 된다는 점, 요거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주의해서 봐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은요, 우리 유가증권과 관련되어 있는 구입과 매각 부분의 주요 분계를 해봤습니다. 특히 3번 문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꼭 다시 풀어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비용이 아니라 자본 항목이다. 자본은 증가 감소가 있기 때문에 증가 감소에 따라서 증가했던 잔액이 있었다면 반드시 모두 다 처분했을 때는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분계가 발생된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대손 발생과 회수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